안녕하세요, 알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부동산이고요. 이 중국 부동산 버블이다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이 버블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부동산이 불과 작년 2021년 3월 요 기사인데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불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했고요, 분위기가. 부동산 굉장히 핫했다. 요 기사가 뭐냐면 셴젠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인터넷 통해서 분양을 하는데 이게 7분 30초 만에 아파트가 완전히 싹 다 매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못 샀다는 거죠. 없어서 못 샀어요, 아파트가.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저 7분 만에 매진된 게 3월 달인데 6개월 만에 이제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값의 상승세가 점점 둔해지다가 결국 하락이 시작됐고요. 이게 상승세입니다. 상승 정도. 그래서 엄청난 불장이다가 점점 꺾이더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 하락이 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 자, 중국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이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저 하락이 시작된 게 헝다가 비트비트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헝다를 비롯한 여러 중국의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지방 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어요. 중국은 엄밀히 말하면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나 개인들이 지방 정부에서 이 땅의 사용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땅을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엄밀히 말하면 사용권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돈을 주고 사용권을 사오면은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여기다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파트를 실제로 짓지 않았어요. 안 지었고 그냥 빈 땅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죠. 어쨌건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중국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집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고 돈을 주죠. 예. 그래서 아직 짓지 않은 아파트를 돈을 바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빌려서. 이게 중요해요. 돈을 빌려서 줍니다. 중국도 이런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 중국은 특이한 게, 자, 내가 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고를 하고 분양권을 싹 다 팔았으면, 사실 이 아파트는 사실 이 시민들의 소유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시민들이 돈을 주고 어쨌건 그 분양권을 사갔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직도 얘네가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건설사가 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은 이미 시민들한테 사실상 판 건데, 아직 짓진 않았지만 사실상 판 건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두 번 빌려주는 거죠. 시민들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 회사가 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또 빌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두 배로 빌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담보로. 그래서 사람들이 빌린 돈, 일반 시민들이 빌린 돈이랑 은행에서 담보를 빌린 돈을 둘 다 이 개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아닌 10억짜리가 될 물건, 아직 아니에요. 그냥 빈 땅인데 이 10억짜리를 담보로 돈을 2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빌린 돈을 또 뭘 하죠, 그러면? 아니, 여기서 멈춥니까? 부동산 지금 핫한데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사요. 그냥 분양 공고 나면 싹 다 팔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또 빨리빨리 사가지고 빨리빨리 분양 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린 돈 가지고 또 뭐 해요? 토지 사용권 또 사죠. 또 사서 또 분양 공고 올리고, 그럼 또 팔리고, 그러면 이걸로 또 돈 빌리고, 또 분양 공고 내서 또 팔고, 이게 무한 루프가 돌 수 있는 거거든요. 토지 사용권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이 분양권이랑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얻고, 이 얻은 돈으로 또 토지 사용권 사고, 이 무한 돈 박사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문제냐,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로 담보를 두 번 내가지고 더블로 담보를 내서 돈을 왕창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보다 돈을 훨씬 많이 빌려서 이 뻥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중국 지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땅을 팔아제끼니까 지방정부 소득의 30%가 사실상 토지 사용권 판매로 이루어지거든요. 상당히 많죠, 이 분율이.
이게 또 왜 이런 식으로 생기냐면은 저런 식으로 돈 복사, 무한 돈 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방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되게 미온적으로 합니다. 왜냐? 중국 시스템이 중앙 정부가 되게 깡패입니다. 지방 정부는 별 힘이 없어요. 완전 갑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 중앙에 있는 공산당이 완전 초울트라 갑이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야, 너 올해 GDP 성장률 5%야. 너가 어떻게든 맞춰. 라고 그냥 정해줘 버립니다. 그럼 얘는 까라면 까야죠. 안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직장 잘리고 뭐 사형당할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GDP 성장률을 맞추려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개발도 하고 뭐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왜냐? 이 지방 정부가 받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가 다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오지게 뜯어가면서 이 GDP 성장률을 맞추라고 해요. 마치 그런 거지. 내가 1,000원 줘놓고 야 2,000원짜리 빵 사오고 거스름돈 500원 남겨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완전히 개같은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돈은 다 뜯어가는데 내가 쓸 돈은 또 없는데 돈을 또 엄청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해가지고 GDP 성장률을 맞추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사용권을 팔아야만 이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팔아서 돈을 받고 이 땅을 더 팔아야 이 돈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지방 정부가 GDP 성장률을 그래야 맞출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땅을 팔기 위한 기반 시설들, 아니 그 땅에 뭐 도로도 있고 뭐 수도 시설도 돼 있어야 거기 아파트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한 돈을 또 만들고 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통해서 GDP 성장률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 건설을 계속하고 경기가 돌고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이 경기에 돌면은 GDP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성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돈이 없거든. 중앙정부에서 다 뜯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도 이 부동산이 버블인 걸 알면서도 규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규제를 하면은 당장 자기들 돈 들어올 데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이 또 이 지방 정부랑 엮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방 정부의 돈, 뭐 이런 돈들을 다 뜯어가지고 이 헝다라는 또는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사람들이 빌린 돈 뜯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인부들 월급도 주고 이런 막 엄청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막 하고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 자기들 회사 직원들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돈이 중국 경제에 돌기 때문에 이 빌린 돈들이 중국 경제에 돌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들이 GDP 성장률 타겟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빌린 돈이 경제에서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미 돈을 엄청나게 빌리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아까 보여줬죠. 돈 엄청 빌릴 수 있다는 거를. 근데 돈을 더 빌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빌릴 방법을 찾죠. 자,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이게 중국에 있는 되게 특이한 금융 상품인데요. 이런 은행이나 개발사들이 예금처럼 판매를 합니다. 일반 그냥 중국 시민들한테. 근데 되게 고수익을 보장하고 이게 엄청 안전한 건데 막 수익률 10% 줘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이 WMP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일반 시민은 헝다라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이자가 센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가 엄청 작은 것처럼 홍보를 한다는 거죠. 야, 헝다 엄청 큰 회사야.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회사고 돈 엄청 벌어.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 믿고 돈을 맡겨 이건데 사실상 예금인 것 마냥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은행들도 팔고요. 이런 부동산 개발사들도 자기들만의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상품들을 막 팝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 빌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서.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이런 암흑에 이런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공식적이지 않은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기사를 보면은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이 200 빌리언 엄청난 금액의 IOU가 돌아가고 있다. 이 IOU가 뭐냐면 어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어떤 아저씨인데 여기 보면은 이 장지양이라는 아저씨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어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회사가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죠. 너가 우리 아파트 뭐 시멘트 발라줬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없고
우리 회사 믿잖아. 자, 여기 종이 쪼가리 줄게. 이 종이 쪼가리에 헝다가 너한테 1,000만 원 빚졌다. 헝다가 2년 뒤에 너한테 1,000만 원을 준다. 또는 뭐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종이 쪼가리를 준다는 거죠. 이게 어음이잖아요. 종이 쪼가리.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저씨한테서 돈을 빌린 꼴이 되는 거죠. 왜? 언젠간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계약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또 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직 짓지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이 시민들이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갖다 주고요.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채권 판매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돈 빌려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해외에서 돈 빌리는 거는 딱히 규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한테서도 돈을 받고요. 채권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공사해주는 사람들, 자기 하청 업체들한테서도 그냥 어음을 줍니다. 종이 쪼가리를 주고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서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돈을 빌려가고 계속 돈을 무한정 빌려가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외형 성장을 하고 이 시장에 버블이 끼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도시들의 이 집값, 이 지수, 소득 대비 집값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보면 위에 상위 랭커들이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버블이 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건 사람들이 이 집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중국 부동산이 한 5, 6년 전부터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막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현재 있는 집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빈집이다, 유령도시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진짜로 완전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 위한 집이에요. 이 집들은. 그러니까 6,500만 호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비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돈을 왕창 빌려서 전에 빌린 돈 또 갚고 또 이 빌린 돈 또 돈 빌려서 갚고 이거를 무한 루프를 지난 10년 넘게 돌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돌리면서 이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집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근데 중국이 이 2008년, 10년 이때까지는 한 2012년까지는 고속 성장을 하는데 성장세가 점점 둔화가 됩니다. 왜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수도도 없고 뭐 도로도 없고 이런 데다가 뭐 발전소 짓고 도로 짓고 이 정도만 해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한 2012년, 14년쯤에 중국이 봉착을 합니다. 이 한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는 성장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이겨야 되고 우리가 짱이고 중화민족이 다시 부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부양을 통한 성장을 방관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진짜 중국이 세지고 진짜 중국의 경쟁력이 생기고 진짜 중국이 어떤 세상에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돈 빌려가지고 경제에 뿌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놀이를 함으로써 인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는 건데 어찌 됐건 돈을 빌렸건 어쨌건 간에 이게 어쨌건 GDP 성장 수치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공사하고 사람들 월급 주고 하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은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방관을 했다는 거죠. 왜? 몇 년만 좀 더 해볼까? 몇 년만 조금 더 하고 규제할까? 이 유혹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성장률 5% 좀만 더 유지해볼까? 이거를 계속 한 겁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버블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30% 정도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한 10%, 많아도 20%인데 지금 거의 거진 30%가 부동산에서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쯤 되니까 한 2017년부터 시진핑이 조금씩 이제 부동산 경기 너무 과열된 것 같다라는 언지를 조금씩 주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심한 규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다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많은 거지. 어쨌건 공식적인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라, 적당히 해라라는 이런 규제를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각종 이 거품을 잡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거 발표하니까 돈 빌려가지고 갚고 이거를 이게 신나게 이 빚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쭈룩 하고 막혀버리니까 이 회사들이 바로 그냥 비트비트 하는 거죠. 왜? 돈을 너무 많이 빌렸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있는데 살짝만 막으니까 바로 비틀거리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들, 돈 빌린 채권들 이게 만기가 다가오는데 얘네들이 못 갚을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얘네들이 어디서 갚겠어. 돈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못 빌리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 못 갚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 부동산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막 하향하죠. 얘네가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신용등급 낮추면 얘네들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돈을 빌려서 그 전에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신용등급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뭐냐? 이 지방 정부들의 예산이 이 토지 판매로 들어오는 것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끊겨버리니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냉각되면서 이 지방 정부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런 사인들이 공식적으로 이 발표를 안 하죠. 중국은 이거를 숨겨야 되니까. 근데 공무원 임금이 계속 이 삭감이 되고 있고, 이게 웃긴 게 중국 공무원들이 중국 SNS에 인증을 한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이런 종이 쪽지를 받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자발적으로 내 임금을 나라를 위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 사인하세요.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돈 빌려가지고 어쨌건 아파트 짓고 어음 주고 해야 되는데 이 건설사들도 아니 어음 언제까지 줄 거야? 진짜 돈을 줘야지 이러면서 이 안 지으려 그러고, 이 회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쨌건 돈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돈을 빌려서 이 아파트를 짓고 또 이 아파트를 바탕으로 돈을 또 빌려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끊겨버리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들이 이게 900조에 해당하는 집들이 지금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이게 실제로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그런 주택 중에 하나고요. 주변에 아파트 막 지어진 거 보이죠? 이것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다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이런 수백 개, 약 3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돼 있다는 거고, 이거를 집계하는 중국 사이트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막았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중국이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중국 SNS에서.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제 좀 절박해졌죠. 절박하니까 돼지로 비용을 받겠다. 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은 돼지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 집이 뭐 5억인데 그 중에서 한 2천만 원은 너가 돼지를 사와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이걸 팔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마늘을 받겠다라는 소리도 하고 있고. 자, 이런 마늘 받겠다, 돼지 받겠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은 그냥 집값을 깎으면 되지. 그냥 2천만 원어치 받는 대신에 그냥 집값을 2천만 원 깎으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값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집값을 깎는다는 거는 이 수십 개의 비슷한 아파트들이 막 지어져 있는데 이 새로 지은 얘를 집값을 내려버리면 여기서 이제 모기지 갚고 막 돈 빌려가지고 갚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여기 집값을 깎아버리면 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 이 나머지 옆에 있는 거의 똑같은 아파트들이 다 집값을 왕창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 입장에서는 집값을 낮추는 게 너무나 부담이라서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런 이상한 방법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거죠. 이 집을 어떻게든 팔아야 내가 현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퍼지는 게 중국 은행들이 돈을 또 왕창 빌려줬잖아요. 어쨌건 일반 시민들한테도 돈을 빌려줬고,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도 돈을 빌려줬고, 이 돈을 못 돌려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이 막 시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기지 못 갚겠다고, 주담대 못 갚겠다고. 왜? 아파트 지어지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주담대를 왜 갚냐 지금. 이 아파트가 결국 안 지어지면은 나는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금 인출 중단 이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은행에 돈이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돼요. 이게 한 3개월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 시민들이 참은 거예요. 왜? 이 중국 굉장히 폐쇄적 공산사회니까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출 중단이 몇 달 동안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갑자기 이런 사복 입은 남자들이 대거 등장하더니 이렇게 막 난폭하게 진압을 했거든요.
지금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닌데 이 남자들의 이 얼굴이라는 걸 분석했을 때 중국 SNS 상에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중국 SNS 피셜 이 사람들 군인들인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군인들이 진압하면은 정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사복을 입혀서 진압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탱크를 동원했다, 은행 앞에 탱크를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시위하는 걸 막았다라는 그런 썰도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SNS에 올라온 거라서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정보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자,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망했고 다 무너지고 이제 버블이 터지는 거냐? 아직 모릅니다. 왜냐? 중국이 어쨌건 지금 어떻게든 이게 안 무너지게 하려고 중국 정부가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공산주의 국가라서 일반적인 국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세게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뱅크런을 하려고 이 은행에 달려갈 때 그냥 군대로 이 시민들을 막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정부가 뭔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실제로 판매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 중국 정부가 이 건설사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서 어떻게든 이게 지어질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강제로 막 땅을 뺏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세니까 공산주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리얼 에스테이트 버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2014년에 나온 겁니다. 이 60분 이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들이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뭔가 이제 터지나? 했는데 안 터졌고 이제 좀 터지는 것 같은데? 하는데 안 터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까지 터지나 했던 그런 여러 순간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경고음들이 울리고 있고 이것들이 중국의 다른 금융 시스템으로 퍼지고 있다는 여러 이 징후들이 있지만 중국의 이 리만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어떻게 덮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언론 통제하고 막 하면서 이거를 얼렁뚱땅 그냥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입니다. 이상입니다.